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톡톡포유 시즌2는 이 땅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와 함께합니다. 샤론 씨는 다음 세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글쎄요, 뭐 꿈나무 아니면 우리의 희망? 음. 어쨌든 저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것들만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톡톡포유 시즌2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다음 세대들 어른과 아이 사이에 끼어서 고민 많으시죠?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톡톡포유2에서 최고의 멘토들과 상의하세요. 정답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전문 멘토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하다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청년하면 생각나는 귀한 목사님이시죠. 빛의 자녀들 교회 김형민 목사님, 오늘 신앙 멘토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은 멘토님들이 계셔서 제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께서 중심을 항상 잡아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로 셀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분의 활약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 멘토로 나와주셨습니다. 별명이 슈퍼맨 선생님이시래요. 화랑초등학교 류동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스라벨이라고요. 공부와 삶의 균형이 지금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포유 이 자리에서 29년간의 그 아이들 가르쳤던 그 노하우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교육이잖아요. 이분들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겠죠. 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 그리고 교육이 고민인 부모님들, 많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오늘 장광호 멘토님 자리가 바뀌셨어요. 제가 네. 승진했달까요? 이렇게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많은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아이고. 행복한 시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네, 옆에 그 장강호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죠. 그러니까 그냥 아빠랑 비슷한 표정, 뭐 비슷한 느낌 완전히 너무 닮았는데 어때요? 꿈도 혹시 힙합 가수예요 혹시? 아니요, 저는 어.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네. 너 개그맨 얘기 잘못했어. 우리가 그럼 시킨단 말이야. 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네. 없어. 성대모사의 달인이거든요. 오케이. 할 수 있어? 괜찮아? 네. 오케이 부탁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이고요. 사람이 먼저 자. 너무 잘했어요. 평소에 훨씬 잘하는데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아저씨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화 받았잖아요. 오, 맞다. 네. 애기들 예쁘게 키워달라고 전화하셨잖아요, 직접. 삼남 삼녀 아버지 될 수 있고.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더 연습하세요. 네. 아니 근데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한 분 앉아 계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몇 살? 9살이요. 9살. 진리? 네. 무슨 진리? 이진리? 김진리? 성이 진 씨인 거죠? 네. 진리. 이름 진짜요? 너무 예쁘다. 우와, 이름 너무 예쁘다. 반가워요. 반가워. 혹시 진리는 꿈이 뭐예요? 동물원 관리인 아니면 래퍼. 래퍼? 동물을 케어하면서 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데요? 래퍼가 되면 되겠네, 네. 동물을 관리하면서. 네. 네. 오늘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엄마랑.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지, 옆에 있지. 엄마도 미인이세요. 네, 네. 엄마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 잠깐 네. 마이크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진리 엄마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워낙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이 많죠. 엄마니까. 네. 그리고 또 김영민 목사님이 나오신다는 말씀에 제가 열일을 제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교육,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에 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취직을 해서 정말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학교에서는 입시랑 무관한 공부들을 해야 해가지고 좀 시간 낭비를 하는 느낌이 있고 선생님들이 다 사교육 받고 이미 아는 줄 알고 다 스킵을 하고 엄청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 부모님의 뭐 재산 정도에 따라 받는 교육의 질과 정도가 다르니까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입시를 해야 돼가지고 여러 학생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다들 정말 고민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저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게 사교육을 당연히 받고 오는 줄 알고 학교에서 과정을 스킵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 애 지금 7살인데 한글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지금 어떡하죠? 아우. 예, 보통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해준 친구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있는데요. 그 한예린 학생 당연히 사교육 받고 오는 줄 알고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네, 한예린 예린 학생 학생? 대답 좀. 저는 사교육을 당연히 받고 온다고 생각하고 스킵할 때 다 이제 애들은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 점을 한 번이라도 좀 되짚어서 기초를 좀 이렇게 잡아준다면 좀 더 애들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너무 예쁘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럼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려고 가는 건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면 사교육을 안 하면 거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막 못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처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은근히 사교육을 꼭 해야만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뒤처지기 싫으면 네. 사교육을 해라 네, 이런 그런 분위기인 분위기가 거죠.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복 입은 친구들이 여러 보여서. 네, 옆에 어떠셨어요? 친구분, 네, 사교육 받고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교육을 한 과목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반이 갈려요. 근데 제일 높은 반이랑 중간 반이랑 제일 낮은 반이 있는데 제일 높은 반은 너무 사교육 없이는 공부 안 되게 가르치고 제일 낮은 반은 공부를 아예 별로 안 시키고 중간 반이 그나마 제일 공부를 적당히 하니까 애들이 잘하는 애들도 몇 개씩이라도 좀 틀려서 중간 반을 가려고 어머. 그런 애들도 좀 많아요. 다들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황당해요, 황당해요. 우리 때 없었던 문화. 네, 또 다른 친구분은 또 방금 영상에서 뭐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덧붙일 내용이 있다거나 뭐 할 말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 교육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더 푸시를 하고 더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아마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푸시를 안 하시는 편이세요? 전현자 학생 엄마 신혜정이고요. 옆에 어머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수가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푸시보다는 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점수에 따라 뭐 애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 자체만 해도 사랑하고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대학 간판인 것 같아요. 뭐 연대나 고대를 가고 싶어하고 인서울을 하고 싶은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저는 그게 더 안타깝지 뭐 이렇게 푸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네. 약간 영재 학생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은 지금 그 푸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재 학생은 지금 어머님의 어떤 그 깊이가 엄청 사랑을 향한 아이를 향한 그 지금 사랑의 정말 깊이가 좀 느껴지는데. 아이러니해요. 네. 근데 영재 학생은 왜 그렇게 인서울에 가고 싶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오실 때 뭔가 저에게 꿈을 강요하신 적도 없고 무엇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네, 그 많은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꿈을 하고 싶은지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했을 때 그때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대학의 간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네, 옆에 친구분도 지금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솔직히 대학 안 가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내가 좋은 거 하면 뭐 다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삶 살면 어차피 내 삶인데 뭐 다른 사람이 관여해봤자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은 선조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라서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힘들어도 나중에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한예리 학생의 대답은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씀하고 지금 굉장히 그래도 어른스럽고 그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예쁘고 여기 오신 부모님 중에 스카이 대학 중에서도 제일 좋은 S대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그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강창호 아버님, 네. 좋은 대학 나와서 네네. 끝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네. 정말이시죠? 느낌은 살짝 저희 느낌은 쪽이라서. 좋은 대학. 야, 오늘 약간 복장을 조금 더 프리하게 입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을 나온 어떤 그런 케이스에서는 어떤 선택의 폭이 좀 넓었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제한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면서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언론사 문화부 기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기자도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리한 점이 좀 많았다. 네, 기회가 많았다 네, 이런 네. 말씀 해주셨고요. 일단 학생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한 고민들 영상으로도 보셨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학생들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영민 목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쩜 이렇게 학생들이 똑똑할까요? 네. 그리고 문제 제시를 할 때 아이들 같지 않고 마치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 같이 학벌에 네,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의 방향성을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꾸려나가야 되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불확실성에서 이렇게 찾아가려니까 그러니까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경적인 답을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 그리고 해서 스펙도 쓰고 학벌도 쓰고 또 뭐 메모도 혹은 뭐 모든 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일단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성경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박상희 멘토님께 네. 여쭤볼게요. 네.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0시간쯤 이게 좀 가닥이 잡힐 만큼 학생들에게는 정말 힘든 현실이고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돕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안 돕자니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저 중학교 아이의 엄마고 네.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는 공부를 잘하지 않고 있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이제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무슨 뭐 저는 상담사니까 상담사의 일도 그렇고 방송도 많이 하니까 방송 강의, 책을 쓰는 일도 하니까 뭐 여러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들 보면 적어도 자기의 삶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공통점인 거예요. 근데 학생들한테 성실성을 검증받는 건 어쨌든 학생으로서의 어떤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학벌 뭐 연대 고대를 가야 된다. 그거는 과정에 따른 열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새 사회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해보거나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내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내공이라는 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착실하게 아주 오랜 동안 준비를 해온 사람이고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더 일찍 준비를 해온 사람이라면 그 내공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나 우리 자목선님처럼 중간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면서 바뀐 사람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 내공을 쌓아온 사람은 그 과정이 주는 엄청난 훌륭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단 학벌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뭐 지적 능력이라던가 상식이라던가 소통 능력이라던가 사회성, 지구력, 원만함 여러 가지 능력에서 아주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착실하게 거쳐온 사람들은 조금만 같이 일을 해봐도 딱 티가 나니까 그거는 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돼서 나는 저 어른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착실하게 준비해온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죠.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얘기한 내가 뭐 학벌이 좋다고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이 학생이 얼마나 탄탄하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 왔는가가 보이면 분명히 기회가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꼭 학벌이 아니라 좋은 학교가 아니라 그 삶의 성실함이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요즘에는 그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대요. 스토리텔링.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최고의 스펙보다 유니크한 뭐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영재 학생한테 자꾸 무슨 말을 자꾸 하고 싶어지네요. 왜냐면 이게 꼭 학교도 스펙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삶이 잘 드러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 미디어도 그렇고 내가 가진 개인 뭐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사실 어떤 그 학벌이라는 거에 조금은 덜 매여 있어도 되지 않을까? 뭐 좀 덜 매여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 자꾸 드는데. 네. 다음 멘토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그러면 네, 유동일 멘토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김영림 목사님하고 거의 방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현재 지금 버추 프로젝트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덕을 52가지로 만들었는데 그중에 목적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잘 잡고서 표대를 향해 나가면은 아까 말한 그 6가지 이런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에서 80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의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서 자신의 사명서를 써야 된다. 나의 꿈을 가지고서
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은 옆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휘둘리거든요. 학원 7개 다녀? 나는 8개 다녀야지.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스카이 또 학부모님, 서울대에 나오신 학부모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따라가지 말라, 이제 목적을 가져라. 그렇죠. 네, 예, 그 그런 말씀이죠. 마냥 따라가는 분위기 너무 많잖아요. 그거 맞아요. 참 이해되는데 한동원 멘토님도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전 되게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약간 위험하긴 한데 제가 이제 강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명사들을 만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great person,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좀 정의를 하면 이분들의 사실은 공통점을 보면 좋은 학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사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좀 발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시대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길을 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냐? 잘 보면 학벌이 안 좋고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길을 개척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하는 게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굿 퍼슨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잘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래 굿 퍼슨은 흥성하는데 이제 약간 2, 3인자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사람 1인자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무얼 해도 기회가 있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의 저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마음에 할 뻔했는데 어떻게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꿈대로 못 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해도 되니까. 뭘 해도 공부해서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좋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의대 편입하고 이런 게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제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성인이 되면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은 망친 것. 이시라는 관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고 너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개척자의 삶 그레이트 퍼슨은 오히려 학벌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은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말씀해 봅니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의 꿈을 얘기해 보면 그레이트 퍼슨이 되고 싶은 아이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2인자나 3인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 때는 되게 그레이트 퍼슨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데 그렇게 좀 안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정말 잘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의 학령기 시대의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이쪽으로 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위기에 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강호 목사님은 뭐 왜요? 아빠로서 네. 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빠로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예찬이 얘기도 들으시고 그러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친구들 얘기도 듣고 네. 우리 멘토님들 얘기도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네네. 사실 다 알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알고 또 리스트업도 하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1인자 되고 싶은 친구도 있고 2, 3인자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1등 되는 것도 자신 없고 2, 3등 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서 그 다음을 보는 그 방향을 정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았던 게 속도 중요하지 않아 방향 중요해 아는데 내 눈에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저도 저희 예찬이가 개그맨이 꿈인데 자주 좌절해요. 뭔가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일 때 잘할 때는 또 막 상승되다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또 좌절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한 20년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사역하면서 느낀 게 그들 안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다 못해 나 안 할 거야 방송 안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잘하는데 아까 잘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승화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자녀가 많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홈스쿨링 한다는 거를 이제 좀 많이들 아세요. 네. 그래서 학교 이제 안 보내고 아이들 집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는 건데 홈스쿨링을 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떤 교육이 맞는 건지 몰라서 택한 것도 있어요. 이 시대의 교육을 좀 못 믿겠는 것도 있고 뭐가 맞는지를 못 찾겠어요. 그런데 문득 들었던 어떤 가장 큰 제 마음속의 임팩은 뭐였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멈춰 있다는 것에 그 깨달음이 저를 좀 울렸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듯이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은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겠구나. 그런데 홈스쿨링이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월등하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이 들어서 선택한 것뿐이지 이게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최고의 뭐 어떤 커리큘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저도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서는 진짜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많이 그 부모를 대신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모가 담임 선생님보다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우리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듯이 네. 또 부모와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어떤 교육 아닐까. 맞아요. 선생님이 뭐 이거를 저는- 칭찬 잘해주시면 근데 그 과목은 성적이 확 올라요. 그래요. 그럼 우리 류동일 선생님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교육을 정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네. 제가 그 상담을 19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 와서요. 화랑초등학교에서 19년째 하고 있는데 먼저 엄마들이 거의 99%가 엄마들이 오잖아요. 먼저 학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사교육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어, 논술, 그다음에 보통 수학은 해법 수학, 그다음에 영어는 뭐 저기 토피아 다닌다느니, 그다음에 또 거기 체육하면 또 줄넘기를 또 해야 하잖아요. 줄넘기, 그다음에 바이올린, 피아노는 기본이고, 피아노. 그래서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줄넘기 학원 있죠. 학원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줄넘기 학원도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보통 3개에서 5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많이 할 때는 7개, 더 많이 할 게 8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8개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 학원에 쫓겨다녀서 놀이하는 그런 학습이 전혀 없어요. 내가 놀고 싶어도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은 늘 아이들과 만나면 놀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학원들을 다니는 아이들 보면 어느 한편 불쌍하다. 우리 선생님도 그래요. 너무 이 시대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 들고 동기동창이 또 교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물어봤죠. 야, 너희 그 군산에서는 시골에서는 얼마나 학원 다니니? 그랬더니 거의 90% 이상이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도 다 다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원에 그렇게 지방이나 또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해법을 정부에서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사교육을 안 한다 하시는 부모님, 네, 그것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 테고, 뭐 그러면 아이만 안 한다 싶으면 불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애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전혀 안 했어요. 안 하고 근데 본래 본인이 공부에 뜻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길래 사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그 아이하고 좀 깊은 대화를 좀 하고 결론을 내린 거를 너는 이제 사교육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너의 학교 선생님을 좀 괴롭혀라. 좀 선생님을 좀 활용해 보자. 다른 애들이 다 사교육을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외로운 것 같으니까 너가 선생님을 붙잡자. 수학 선생님 붙잡고 영어 선생님 붙잡고 국어 선생님 붙잡는다면 아마 그 선생님은 평생 동안 네 생각만 날 거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3년 내내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한번 했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이제 좋은 혜택들을 선생님은 딸 애들 이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아이 이름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에게 줘야 된다. 야, 이거는 진짜 그죠? 네.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다 써먹겠는데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활용 좀 한번 해보시라고 일석이조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에도 좋고 그 선생님의 직업 간의 어떤 보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야.
야.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래서 결과가 좀 좋았나요? 그 아이가 공부에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고 네. 그리고 공부해서 수학 몇 점, 영어 몇 개를 맞은 것보다도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 통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얻어갔던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네. 좋네요. 일석삼조. 일석삼조. 학생이 성적 올랐지, 선생님의 어떤 직업관의 만족도를 줬지, 비용 절감됐지. 지금 이 세상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아이들 중에는 이기는 것 자체가 목표인 아이들도 많아요. 이기는 그냥, 거. 그리고 이 성취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 밑에서 흐르고 있는 것들이 결국 세상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긴다. 혹은 세상 아이들보다 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러니까 초점이 초점을 조금 저는 이렇게 움직여서 일단 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역할이 무엇일까 싶을 때 무게중심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맞습니다. 끌어당기는 그 역할이 오늘 제가 할 일일 것 같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배우고 설사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갔어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또 내 부모를 모르고 그리고 부모가 권위자인데 권위자에 대한 순종도 모르고 결국 나 하나 잘 되는 거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마귀가 기뻐할 일이죠.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제일 잘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주셨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지고 한마디라도. 아니 어차피 1등부터 마지막까지 꼴찌는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차피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1등, 2등, 3등 쭉 세울 수 있어요. 어쩌면 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닮아서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빠 닮아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애 머리 쥐어박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목사님, 네. 지금 이러시면은 네. 우리 방송에 그렇죠. 이제 아무도 어떤 말도 못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요지는 딱 예,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심. 요지는 교육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잘하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속에 있는 이렇게 학벌이나 혹은 어떤 스펙 그거에 의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만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중심을 너무 세게 잡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고민 나누셔야 됩니다.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이번에는 멘토가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진짜 네. 제가 이제 도리어 너무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좀 주관 있게 나의 길을 가는 저는 상담사니까 더더구나 이제 뭐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해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관성 있게 갔는데 그러면 제 주변의 엄마들이 다 이제 걱정을 했어요. 아 그럼 안 돼 그래도 학원을 꼭 보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나 오늘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고 이제 저도 5대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것이 익숙한데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현실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따로 우리만의 성을 쌓고 살 것이냐 이 질문이 드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 아이들이 가장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될 것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엄마들이 애정과 정성과 정말 헌신으로 또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해서 정말 열심히 기른 아이들 중에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너무 우리 아이를 사교육시키지 않을 때 내 나름대로는 주관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뭐 이렇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일을 하느라고 게을렀던 건 아닌가 뭐 이런 반성이 굉장히 들 정도로
믿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현실에서의 엄마들을 볼 때 전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 엄마들이 나중에 이룬 성과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사실 적수적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교육은 무조건 안 좋고 우리들만의 어떤 신앙으로만 키워야 되고 물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저도 기르고 싶고 저도 그렇게 자랐고 그렇지만 사교육은 꼭 안 좋다라는 패러다임도 저는 조금 위험하다. 아까 그 어머니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학원을 가든지 안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는 좋은 학원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학원이 많은 데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쓰고 그렇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막 불안한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남들이 8개 하니까 난 9개 해야 되는 불안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골라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사교육은 하면 안 돼도 아니고 사교육은 정말 해야 돼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좀 혼란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가장 솔직하시고 가장 와닿았어요. 저도 아이가 지금 큰애가 7살인데도 사교육을 해요. 심지어 7살인데도 한글도 배워야 되고 또 자기가 뭐 발레도 하고 싶다 그러고 뭐 근데 그게 뭐 대학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을 들으니까 제 미래가 보이네요. 네. 대표님은 사교육 받으시면서 잘하셨나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전회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제주도여가지고 제주도에 제가 그때만 해도 사교육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어서 그래서 제주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곳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교육이 많이 없던 곳에서 있다 보니까 약간 제가 그 공부를 하거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의지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교육이 불안해서 파생되거나 저것만 하면 해결될 거야라는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하니까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약간 내적으로 이거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좀 좋았던 사교육이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 오히려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형이나 누나들 이 대학생 형 누나들 만났던 게 저에겐 되게 큰 게 동기부여였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부모님이 말하면 잔소리인데 그 형들이 말하면 너무너무 약간 마음에 와닿고 저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진짜 인간의 진리인데 너무너무 그 자기 동기부여가 돼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좋은 사교육들도 있지만 오히려 되게 셀프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멘토링 토크쇼잖아요. 그 멘토가 사실은 어릴 때 경험이 이게 진짜 약간 멘토링이었구나. 사교육이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마 그 어머님 분들은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6남매 아빠이고 뭐 아이들 홈스쿨링 하고 이제 근데 저는 홈스쿨링 하고 싶은데 홈스쿨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교육이 맞느냐 이런 질문들 사실 저한테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특별한 점은 그게 아니고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많이 낳은 거고요. 아이를 계획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개척하신 건가요? 전도하시느라고. 이 시대에 그 6아이를 계획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나아도 너희가 그 가정 끌고 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울게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삶에. 그 아침 예배 때마다 그런 확신들 더해지면서 홈스쿨링도 마찬가지로 이게 최고여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내가 도울게. 하나님 함께 할게. 이걸 우리가 본 거예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저는 아침 예배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느냐. 저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만 붙잡고 가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친구들 방송 보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 분명하고 또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성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소소한 경험들을 자꾸 쌓아가는 게 신앙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 작은 잔잔한 기적의 경험들을 신앙 안에 채워가야 돼요. 저도 나름 그래도 목사라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믿음 괜찮거든요. 근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조금씩 데이 바이 데이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성장도 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저도 그렇게 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드라고 하는 또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S 여러분, CTS 맞습니다. 꿈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멋진 소소한 기적들 이뤄가면 좋겠어요. 자, 손머리 같은 거 해주면 좋습니다. 힙합이니까. 네,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손머리 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에이, 에이, come on. 춤 잘 춘다 누군지. 나 아주 어릴 적 우리 할머니 두 부름에 앉아 듣던 많은 이야기 중에 내 어린 그 맘에 새겨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멋진 이야기처럼 살아가리라고 다짐했던 날, 그날부터 내 안에 큰 꿈을 꾸며 자라. 온 세계 뻗어갈 내 이름에 팔로우는 많을수록 좋아. Cause I'll be the top.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 확실한 나의 비전. 내 인생 속 세상은 하늘나라 일상처럼 거룩한 평상에 손머리 위로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께 소리 질러. Ain't no 멋진 꿈 속에 너까지 길을 가는 나까지 행복하게 에바 don't you know what to do. 작은 곳에서 안 돼서 준비가 아직도 모르겠니. 에이, 속으로 모임에 습관적으로 늦고 무거운 걸 옮길 때는 화장실에 가고 큰 비전이 너에게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만 전부인가. 에이,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비전이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 다 같이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비전이 작은 일부터 시작된 It's my vision. 큰 꿈도 좋아 잘나도 좋아 허나 우린 하나님 사람이라 달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꿈은 난 아니야 작은 실천 그리고 배려. 자 알았으면 해보자 한번 가보자 우리들의 삶의 장. 그것으로 들어가 작은 불씨 하나가 만드는 그 불, 그것이 바로 함성 주님 앞에 할렐루야.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한국 교육에게 바란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그 사극 때문에 너무 고민. 학원을 조금 다니고 그러면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이러거나. 아이한테 주일날이라도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기준이 없는 세대에서 야야야 뭐 고3인데 안 가도 돼. 이거는요 나중에 얘가 평생에 무상승배하도록 기초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 2.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비전 작은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커다란 비전이 이루어져 갈 때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우린 약속해요.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